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세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담 들어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양도세고요. 두 번째가 취득세예요. 세 번째가 증여세 이야기입니다. 증여세가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탄 해가지고 증여세,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자, 증여에 대한 개념은 좀 아셔야 돼요. 상속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고요. 자, 증여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이렇게 돼 있죠. 증여세. 그럼 상속세는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여세는 살아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고요. 상속세는 그 사망에 의해서 주는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증여해 주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됐었는데 지금 실거래가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증여도 이게 유리하다고 말씀 못 드려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됐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증여 세율과 상속 세율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과세 대상.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자, 살았을 때 이전한 것을 증여세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주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택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에요. 자, 납세 의무자 볼게요.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며 증여자에게 부과한다. 무슨 얘기죠? 거주자가 국외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내에 있다면 수증자가 내는 거고요. 증여세는. 자, 그러면 수증자가 아니라 양도자가 있죠. 양도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것을 낼까요? 만약에 양도차익이 생기면 증여도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또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양도자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는 일단 수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하고 납부 방법은 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사례를 전 그 회차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과세 표준. 증여재산 가액 빼기 채무부담보 플러스 증여재산 가액 빼기 증여재산 공제 등이네요. 과세 표준은 뭐냐면 증여세를 뭘로 내느냐. 그래서 내가 실거래가 10억짜리면 여기에 채무 부담액 있잖아요. 대출을 5억을 받았다면 5억을 뺀 나머지 부담부 증여자 이거는 그러면 증여 가액은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자, 그 5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여 재산 가액 한번 볼게요. 재산 평가 방법. 자, 주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 예전에 뭘로 했다고 했죠? 공시 가격을 했어요.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시가,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없으면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금액도 없으면 경공매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지자체장 또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안 되면 공동주택의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격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증여재산 가산에 자, 주택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 가액이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제가 또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 아버지가 또 나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세 가액을 합가를 해요. 합가를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이상이 넘은 경우는 과세 가액으로 또 가산을 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야.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어떻게 증여를 했냐면 부담보 증여를 했다 쳐요. 5억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은행 대출 받은 그 빚과 같이 해서 부담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 가액은 5억이겠죠. 빚은 빼주니까. 그래서 5억이 이제 증여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5억에 대해서 세율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면 돼요. 냈다 치고요. 또 가만히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시 10년이 지난 11년 후에 다시 증여를 또 해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또 공제받으면서 해줄 수 있어요. 약간 5억인데 5천만 원이니까 4억 5천이잖아요. 4억 5천에 막 기본세율이라면 기본세율로 해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또 지났어요. 또 다른 주택을 증여를 해주면 첫 번째와 똑같이 그렇게 공제를 받는 거예요. 10년마다 하나씩 증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또 빼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년 안에 주택을 한 채를 해서 부담보 증여를 해줬는데 5년 정도 돼서 또 주택을 10억짜리를 또 해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최초 해줬던 것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준 것까지 다 합산해서 증여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100일이 넘은 아이도 재산이 뭐 100억 있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또 증여를 해준. 그럼 10년 안에 만약에 증여를 3개를 있으면 이게 누적을 한 겁니다. 누적으로. 합산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공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직계존속은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보는 겁니다. 자, 5천만 원까지. 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직계존속도 5천만 원이고 직계비속도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이에요. 증여할 때는 증여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성년 같은 경우는 증여세 한 푼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내가 2천만 원 주면은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돈이 있다면 10년 동안이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 한 푼도 안 내죠. 또 얘가 11살이 되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2천만 원 또 증여를 해요. 또 한 푼도 안 내죠. 자, 그 다음에 성년이 됐어요. 19살 넘으면 성년이 된 다음에 5천만 원 또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20살까지 얼마죠? 9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증여세 한 푼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죠? 30대가 초가 됐어요. 또 5천만 원 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계속 10년 단위로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세를 안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계 비속은 5천만 원이에요. 기타 친족은 어딜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기타 친족은 처제 또는 장인 장모 이렇게 됩니다. 기타 친족 된다는 겁니다. 자, 세율은 따져보면 어떠냐? 과대표준이 1억 원 이하는 10%예요. 10%.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한테 1억을 증여를 했다면 5천만 원은 공제받고 5천만 원에 1억 미만이니까 5천만 원에 10%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증여세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5억 원 이하예요. 5억이라 보고 그럼 5억에서 5천만 원 빼요. 4억 5천에 20% 내는 거죠. 5억이니까. 근데 여기 누진공제가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좀 더 적게 되겠죠. 30원 초과하는요. 30원 초과하는 여기서 또 성년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빼요. 빼니까 빼고 나서 50%를 하고 또 여기에 누진공제가 4억 6천이 들어갑니다. 요게 증여세를 내는 구간인 거예요. 자, 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자, 외국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가 있어요. 신고세, 자진신고를 하면 얼마? 3%또 신고세액공제를 해줘요. 법정 결정 기간 있죠. 세무서장 등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수증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상속세 그 밖에 인정세, 제가 증여세하고 상속세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율이. 자, 그러면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태아를 포함한 한 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거를 상속세에서 증여세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뒤로는 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거를 이제 샘플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걸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증여세예요. 증여 재산가액이 주택 증여 현재 시가로 평가 25억이에요. 주로 이런 데가 한남동이라든가 뭐 평창동이라든가 또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도 있고, 강남 요즘은 뭐 25평도 30억 하니까. 자, 그래서 증여 계산이 25억을 보고 채무 부담액이 뭐냐면 임대보증금 25억짜리를 주는데 시가로 25억인데 여기에 전세가 10억이 들어가 있네요. 10억이. 예, 임대보증금은 빚으로 봅니다. 전세는 빚입니다. 채무입니다. 이거 부담보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액을 가산한다. 자, 근데 10년 안에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 안 해요. 없는 거로 본 겁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자, 증여자, 공제액 한도, 배우자, 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한테 줬네. 아들한테. 자, 아들한테 줬으니까 5천만 원 공제액. 그러니까 10억하고 5천만 원을 빼요. 그죠? 5천만 원 빼니까 14억 5천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14억 5천은 어디 구간에 들어가냐 보니까 어디 들어가죠? 30억 이하에 들어가죠. 30억 이하. 40% 세율이 들어가요. 40%. 여기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가 되니까 4억 2천이 나왔네요. 여기 세대 생량 할증세액이 해당이 되냐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부모가 아들한테 안 넘기고 바로 손자한테 넘기면 세대 생량 활동세액이 증여세 선출세액이 30% 가산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니까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자신신고 3% 세액공제를 1260만 원 받으니까 증여세 납부세액이 4억 740만 원이네. 그죠? 4억 정도를 증여세를 내는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내죠. 아까도 이제 요거 말씀드렸죠. 직계 존속은 나를 기점으로 위에, 직계 비속은 나를 기점으로 밑에가 비속이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요 관련해서 많이 헷갈려요. 그 외에, 그러면 요거는 존속과 비속인데 그 외에는 뭘까요? 조카, 오촌, 조카, 이거는요. 요거는 기타 친족으로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공제받아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증여세 공제는 공제한다면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죠. 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배우자 기준은 법률혼 관계 의미,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기타 친족 6천인의 혈족 및 사촌인의 인척을 의미해요.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재당첨에 걸린 거예요. 관리처분이 한 달 후에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명의 변경을 해야 된대요. 근데 명의 변경을 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주택수가 많아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모님한테 해줘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증여를 했어요.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 공제받고, 그래서 재당첨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또 절감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여세 면제 금액 볼게요. 자, 부부간이라면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 면제되죠. 자녀의 경우, 성인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이에요. 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이에요. 그 미성년자인 경우는요, 10살까지 해줬다 치고 또 그 11살부터 19살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하니까 4천만 원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요. 직계 비속, 수증자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증여 5천만 원을 면제. 이제 상속세 한번 따져볼게요. 상속세. 세율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 상속은 어떤 개념이냐. 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사망했을 때 주는 게 바로 상속세잖아요. 자, 납세 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유증, 사인 증여를 받은 자, 수유자라고 해요. 수유자 등. 자, 신고 납부 기간은요,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과세 표준은요, 상속재산 가액 플러스 사전 증여 재산, 그 다음에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래 비용 등은 뺍니다. 그래서 상속공제 해준다는 거죠. 자, 상속재산 가액. 주택의 가액은 상속의 현재 시가. 이것도 실거래가라고 보는 거예요. 시가가 없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매매거래 사례, 감정평가, 그 다음에 경공매. 그게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사전 증여 재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한 재산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년 이내에 이게 가산한다는 거예요. 증여한 거하고 상속 재산하고 같이 가산해서 합산해서 가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속하고 증여하고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 외에 일가공제 5억 중 큰 금액. 만약에 5억의 주택이다 그러면 상속공제가 돼서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자, 배우자 공제인 경우는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5억 원 공제하죠. 배우자도. 자, 세율 한번 볼게요. 세율 똑같죠? 1억 원부터 30원 초과까지가 10%, 20%, 30%, 40% 똑같아요. 증여세나 똑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증여 세액공제, 애국 납세 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자진 또 하면 3%또 공제해줘요. 이것도 상속세도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 사례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총 상속 재산 가액이 여기도 25억이네. 25억. 자, 근데 여기 보면 본래의 상속 재산 플러스 간접 상속세 플러스 추정 상속세인데 여기도 보니까 25억을 했어요. 자,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액 해당 없는 걸로 보고요. 공과금 장래 비용 채무 해당 없는 걸로 보고요. 사전 증여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 10년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보고, 그럼 상속세 과세 가액은 얼마예요? 그냥 25억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럼 상속공제가 들어간다고 하겠죠? 자, 상속공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었냐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가공제가 5억이었어요. 자, 일가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가 5억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합산해서 10억이 됐죠. 그러니까 15억이 과세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럼 15억 해당 부분을 찾아보니까 30억 이하니까 40%잖아요. 거기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받으니까 40%니까 4억 4천만 원이 됐죠. 여기에 또 뭐가 됐죠? 예, 제가 자동신고를 했잖아요. 3% 공제받아요. 상속세 납부세액은 4억 2,68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일가공제 5억 받고 배우자 공제 또 5억 받으니까 10억을 받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면 5억만 받겠죠. 자, 상속세 이제 면제 한도예요.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어요. 자, 기초공제 5억. 일가공제는 뭐죠? 일가공제는 5억이죠. 배우자가 아니어도 자녀 같은 경우 5억 받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는 별도 공제를 했잖아요. 또 일가공제 말고 5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 공제는요. 1,000만 원. 만 19세까지는 연수에 따라 인원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이 4명이면 4천만 원 받는 거죠. 노인공제 1인당 5천만 원 받는 거죠. 장애인 공제 있죠.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플러스 남은 수명 기대치까지.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네,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추가 공제 여기 별도로니까 5억 받는다는 거죠. 자, 실세 상속받는 금액 있겠죠. 5억이 받고. 그 다음에 5억 미만인 경우도 5억 받네요.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2천만 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가액의 몇 프로? 20%네. 2천만 원 초과는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초과 20%. 그래서 면제 한도 2천만 원 초과는 2억이 이렇게 돼 있죠. 면제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상속세 면제 금액 할게요. 일가공제 금액이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있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배우자인 경우는요. 만약에 증여세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2018년 기준 세액공제액이 그래서 3%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를 하지 마시고 부담보 증여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면 어떻게 하냐? 전세를 한 7억 정도 주셨다 쳐요. 그러면 7억을 또 빼요. 부담보 증여니까. 그건 빚입니다. 빚은 증여세로 안 따집니다. 그럼 7억 빼고. 또 기본공제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면 되네요. 그 2억 5천의 구간은 몇 프로죠? 20%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 8억 5천에 들어가 있어요. 8억 5천에. 그런 걸 빼고 부담부 증여면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또 빼면요. 1억이잖아요. 1억에 대한 10%잖아요. 1천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자녀분이 그 부담부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게 좋겠죠. 직장을 안 다니고 무직이에요. 또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합니다. 다 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증여를 했습니다. 제가 부담부 증여로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신고였던 거예요. 전화가 와서 자녀가 직업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없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근데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징금까지 같이 냈어요.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그 자녀가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을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